저는 21년 전에 엄마표 영어를 이제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는 엄마표 영어라는 말은 사실 아직 없었을 때였고, 제가 거의 1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영어 책을 많이 찾아 읽었어요. 영어 학습법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어느 날 하루 딱 읽은 책이 지금은 이제 절판된 책인데, 솔빗 엄마라는 분의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라는 책이었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기분으로 그분이 그 책에서 하루에 3시간씩 3년 동안 자기 아이 솔비치에게 이제 영어 노출을 한 그 진행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도 똑같이 이제 하루에 3시간씩 3년 해버리라. 긴 거 같지만 이걸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자유로운 영어를 줄 수 있다면 결국 긴 시간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시작했어요. 보이시죠? 영어 소설이에요. 영어 소설인데 이쪽에 있는 책은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이고, 이쪽은 화씨 450일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둘 다 1960년, 53년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인종차별에 관련된 책이고, 이 책은 그 화씨, 우리나라는 섭씨를 쓰는데 이제 미국에서 화씨를 쓰거든요. 책들이 불타는 온도가 화씨 451이래요. 이 소설의 주제는 1960년에 나온 소설이 이 소설이. 그런데 미래의 디스토피아적인 암울한 미래. 책들이 모두 불타고 사람들은 매스미디어에 중독돼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고 이제 명령대로 움직이는 어떤 암울한 미래를 그린 책인데, 사실 지금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 책인데, 그래서 이런 책들, 이 책은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리딩 레벨이 9점에서 10점 정도 되는 책이랍니다. 이 책이. 본문을 한번 보실게요. 책의 본문이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이 정도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리딩 레벨이라고 하면은 그 책에 나오는 어휘에 수록된 어휘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는 게 리딩 레벨이고, 주로 미국 교과서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딩 레벨 9점이라 그러면 미국 고등학교 한 2, 3학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국어 교과서를 한 2, 3학년 정도 되는 수준이라면 사실 모국어로는 갈 때까지 거의 마무리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학에서 좀 더 높은 리딩 레벨의 책을 읽겠지만 그건 이제 전공에 관련된 거고, 사실 이 정도면은 거의 다 최고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를 그냥 읽어낼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는 작가가 말하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리딩 레벨이 9점이 넘어야 된다 이러거든요. 지난 여름에 저희 학원에, 제가 이제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일산에서 영어 학원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난 여름에 저희 학원 6학년에 이수땡 어린이가 9.9를 기록했어요. 리딩 레벨 9.9. 이 친구는 그냥 책벌레예요. 그냥 계속 책만 엄청 읽는 친구인데, 그 초등학생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해리포터, 퍼시 잭슨 다 듣고 읽었죠. 이 친구는 책을 다 읽고 나면 저한테 와서 책을 달라고, 무슨 책을 주리, 아무 책이나 달라고, 상관을 안 해요. 뭐 어려운 책이든 쉬운 책이든. 그런데 이 친구가 좋아하는 영화는 해리포터예요. 해리포터를 1년 내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지난 목요일도 수업에 왔었는데 그날도 해리포터 영화를 봤어요. 이 정도 수준의 책들은 아까 말씀드린 리딩 레벨 9.9 정도의 책이고요. 요 옆에는 이제 홀리데이라고 해서 또 요 또래의 남자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 책의 리딩 레벨은 2점에서 3점 정도 돼요. 글밥은 요 정도 되고요. 그래서 2점에서 3점이면 이제 어머님들이 레벨 테스트를 하고 리딩 레벨 2점이다, 3점, 그럼 엄청 실망하세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리딩 레벨이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린 맨 위에 그 9점대 아이들하고 그 책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시죠?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린 이유가 그 리딩 레벨 9점의 아이, 아까 그 모든 책을 다 달라는 그 아이나 2점, 요 책을 듣고 읽는 아이들이랑 똑같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 책,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리딩 레벨 9점대도 있고, 5점, 6점, 요 정도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사실은 2점대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아이들을 제가 만나보면 1명의, 그 중에 1명의 아이는 맨 위에 있는 아이 같은 그런 아이고요. 그리고 한 2명의 아이들은 한 리딩 레벨 5점, 6점, 요 정도를 기록하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70%, 60%의 아이들은 다 이 정도 아이들이죠.
그런데 똑같이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말하기예요. 듣고 말하기. 어머님들이 의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말할 수 있거든요. 전제 조건이 있죠. 영어 소리에 하루에 3시간씩 3년간 계속 노출하고 듣고 읽고 하다 보면 영어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9점대 아이도 말하고요. 2점대 아이도 말합니다. 다만 이제 그 아이들에 따라서 유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다 귀가 열리면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하는 아이들을 틀어드릴게요. 지금 틀어드릴 애들은 리딩 레벨이 9점대 애들이 아니에요. One day, dear first grade journal, Dumpany, Dumpany, Dumpany. I'm not allowed to say Dumpany on account of my teacher. 이 친구는 지금 연다라는 걸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연달아 따라 말하기에서 연따. 제가 이제 특허받은 학습법이긴 한데 하나의 언어에 귀가 열리게 되면 그 소리를 따라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중국에 갔는데 중국말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에 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정말 흉내를 못 내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소리들이 조금씩 들리죠. 그리고 한 6, 7개월 지나면 그 소리를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소리를 흉내낼 뿐만 아니라 의미 파악을 하게 돼요. 얘가 반갑다 할 때 뭔 말 하는지 그걸 따라하고 대답하면서 이 순간에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그게 되거든요. 엄마표 영어는 사실 아이들의 말하기를 이끌어내 주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왜냐하면 엄마표 영어의 출발이 바로 이거거든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2학년까지 영어를 했어요. 저도 배웠어요. 저는 이제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까 그 정도의 책은 아니어도 테스라든가 이런 책들을 제가 늘 영어로 읽었죠. 다 이해는 못했어도 좋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그때는 원어민들이 많지 않았는데 우연히 만난 어떤 한 캐네디언 여학생이 저한테 한마디 딱 했을 때 제가 진짜 그걸 못 알아들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영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그 원어민의 말을 제가 못 알아들었을 때 그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충격이 있었지만 그냥 이제 대충 이렇게 덮고 살다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 이 충격이 이 어떤 밑에 눌러놨던 이 욕망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영어가 그랬지만 우리 딸은 영어를 이런 영어는 안 되겠다. 책은 열심히 읽고 잘 읽어도 원어민을 만나면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어서 그때 이제 제가 책을 막 읽은 거죠. 세상의 학원들, 학교에서는 이런 영어를 여전히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발음교로 배우고 세상의 학원들은 파닉스로 시작하고 그렇게 기대할 게 없었기 때문에 영어에 관련된 책을 읽었고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 솔빗 엄마의 그분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때 막 엄마표라는 말이 없었을 때 시작했던 영어를 시작했던 그 엄마는 전부 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책에 다 실었고 정말 기본적인 마인드 같은 거 제가 3가지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주 무조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에요. 기본이에요. 이거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하게 될 때 필요한 시간들이 있죠. 아이를 키워보셨을 거라 이제 아실 텐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뒤집고 뱃일을 하고 서고 기고 이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까지 필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엄마표 영어도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말을 빌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 중에 4시간은 도끼의 날을 가는 데 쓸 것이다. 저 이제 이거를 읽고 정말 너무 감동받아서 역시 달라 이제 생각했는데, 이 나무, 저는 이제 성격이 급하니까 만약에 도끼를 좀 바로 이렇게 찍겠지만 이 6시간 동안 사실 중요한 거는 그 4시간 칼날을 정말 예리하게 가는 그 4시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예리하게 갈고 나면 그 어떤 아름드리 나무도 베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엄마표 영어도 사실 이 기본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에 공짜 정신이 없는 것처럼 하루에 3시간 3년을 투자해서 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듣고 말하고 읽고 그리고 쓰기는 좀 더 차이가 나죠.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그런 시간들을 갖출 수가 있어요. 저도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3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니 뭔가 이렇게 한 페이지가 닫히는 느낌이 들었고, 아이가 컸어요. 저는 이제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시작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끝났어요. 거의
하루에 3시간씩 3년 엄마표를 하면 그 다음엔 영어가 저절로 굴러가요, 아이들이. 저만 그런가 싶었는데 엄마표를 하는 어머님들 만나보면 맞다. 3년이 지나면 아이가 이제 혼자 굴러가죠. 그냥 뭐 영화 보고 책 읽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8살 정도에 영어를 시작하면, 엄마표를 시작하면 3년 하면 10살, 11살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딱 사춘기가 오잖아요. 사춘기가 오면 엄마들이 이제 떠나셔야 됩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계속 숟가락을 들고 쫓아가면 이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전거를 혼자 이제 두발 자전거 탈 수 있는데 뒤에서 잡고 있던 손을 엄마가 놓으셔야죠. 그래야 아이는 정말 자유롭게 확 밀치고 나가면서 그 정말 상쾌한 바람을 부는 바람을 느끼겠죠. 엄마표 영어는 습득의 시간이거든요. 습득의 시간은 학습의 시간하고는 시간을 달리해요. 습득의 시간은 어렸을 때 7세, 8세, 9세, 10세, 학습의 시간은 11세, 12세, 이른바 초등 고학년이 되죠. 그때쯤 되면 학습을 하게 되고, 엄마표 영어는 습득이라서 학습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어느 정도 큰 그릇을 만들어 놔야죠. 그러면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 또 이제 수학이란 복병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습득의 시간에 엄마랑 같이 영어의 그릇을 만들고 나면 어떤 아이들은 학원으로 간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뭐 어찌 하면서 혼자서 문제집을 풀고 인강을 들으면서 수능까지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뭘 하든 엄마표 영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학습의 로드맵은 엄마하고는 짜지 마시고 아이에게 맞게 이제 주는 것이 좋죠. 중요하죠. 아까는 기본이었고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아이 바로 알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세상의 아이들이 정말 다 다르거든요.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뭐랄까 콩깍지 같은 게 쓰이잖아요. 얘가 뭐 천재 같고,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니들까지는 보면 얘가 커서 뭐든지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뭐든지 다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첫째를 낳고 나니 아이가 뭔가 이렇게 눈빛이 총명한 것이 뭔가 남달라 보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첫애가 이제 돌이 지날 쯤 무렵에 그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좀 한동안 지내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얘가 글자를 안다는 거예요. 이제 첫돌 지난 애가. 그래서 그럴 리가 아니다 했더니 근데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얘가 책을 늘 똑바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그림이 있지 않냐, 그림을 보고 잡았겠지. 아니래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자기가 책을 항상 거꾸로 줬대. 거꾸로 10번을 거꾸로 주면 우리 딸이 이걸 탁 받고 딱 똑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그래? 저는 이제 속으로 그런 게 이제 정말 얘가 글자를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아니죠. 그냥 그림을 보고 있겠죠. 물론 글자가 그림하고 다른 거라는 걸 인지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첫 돌이 지날 때 글을 읽지 못했지만 우리 딸이 글은 굉장히 빨리 읽었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저희 딸이 2월 4일생인데 지금 요때가 그 새돌이 되기 이틀 전이에요. 사진을 제가 옛날 사진 이렇게 다 날짜가 찍혀 있잖아요. 2월 4일이 되기 이틀 전인데 얘가 이렇게 혼자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 이런 사진들이. 그래서 얘가 굉장히 빨리 글을 깨쳤다라는 건 저도 기억에 있는데 이렇게 빨리 읽긴 했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글자를 빨리 읽었고 조카들도 다 빨리 읽었기 때문에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보면 요것도 새돌대인데 얘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채색도 했어요. 물감으로 채색도 하고. 근데 이제 어머님들 딸을 키워보면 이런 애들 많아요. 얘가 특이한 건 아니에요. 꽤 많아요.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자애들은 손에 뭘 쥐면 쥘 수 있을 때 막 그리죠. 유치원을 보내면 삐뚤빼뚤 엄마한테 편지도 써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얘가 이제 막 책을 읽으니까 뭔가 속으로 우쭐해요. 그때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뭐라 그러지, 한글 깨치기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속으로 이제 한글을 학습지로 그런 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우쭐함이 제가 이제 둘째를 낳고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굉장히 글을 빨리 읽은 첫째를 키웠죠, 제가 딸을. 그리고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어요. 근데 딸이 이제 이걸 비교해서 보시면 이 책은 리더스북이라고 해서 영어를 막 이제 읽을 수 있는 친구들한테 쉽게 영어를 익히게끔 만든 책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나는 책 읽기가 좋아라는 그 번역본들이 있고, 이게 리더스북이긴 한데 이 책 안에 보면 이 작가들이 정말 이렇게 쉬운 단어로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지 굉장히 감동을 주는 책인데,
이 책을 우리 딸은 만 6세, 그러니까 7세 이 책을 읽었죠. 그냥 읽었는데 이거 보시나요?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거 읽었어요. 그러면 7살하고 11살의 차이는 거의 4년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창성도 우리 아들 11살에 읽은 그 유창성이 이 6살 때 읽은 누나는 절대 못 쫓아가는 거죠. 떠듬떠듬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두 아이를 보고 진짜 놀랐어요. 그런데 학원을 차리고 세상의 아이들을 만나니까 이런 애들이 70%라는 거죠. 이런 애들이. 이 위에 우리 딸이나 그 위에 9.9를 찍은 아이들도 많이 봐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학원을 보내거나 뭐 영유를 보내거나 어디를 보내도 잘할 아이들이었어요. 물론 걔네들은 엄마표 영어를 하면 완전히 더 잘해요. 어머님들 그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 애들이 영유라든가 이런 데 가면 더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엄마표 영어를 해야 더 잘해요. 하루에 3시간에 3면을 막 소나기처럼 쏟아 부으면 이런 애들은 못하는 게 이상해요. 걔네들은 당연히 잘하고 이렇게 우리 아들 초등학교 8살 학교 들어갈 때 사실 한글을 다 못 읽었거든요. 제가 그냥 저 책에 속속들이 다 썼어요. 못 읽었어요. 한글이 세상에서 읽기 제일 쉬운 글자잖아요. 그거를 못 읽었는데 이 영어를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딸만 키웠으면 이런 애들이 있는지 몰랐을 거고 둘째를 키웠는데 영어 학원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애들이 세상에 70%라는 건 또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아이가 어떤 애인지, 내 아이가 위에 9.9인지 아니면 2점대인지. 제가 이제 편의상 잘한 아이들을 책에서 딸형 아이들, 못하는 게 좀 느린 아이들을 아들형 아이들로 나눴어요. 보통 이제 딸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우리 여자들이 글을 빨리 읽고 말을 잘하는 것처럼 딸형이 많고 딸형은 딸이 많아요. 아들형은 아들이 많죠. 그래서 나눴어요. 어머님들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싶으시면 이제 조용한 데 가셔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쫙 구분을 해놨거든요. 한글 읽기는 어땠고 쓰기 쭉 구분해서 그걸 체크를 해보셔서 예스가 많은 쪽이 바로 그 확률이 높죠. 한글처럼 쉬운 글자가 깨치는데 뭐 7살 지금 내년 학교 가야 되는데 받침 잘 못 읽어요. 그럼 아들형일 확률이 높고요. 그 친구들은 그 영어를 읽는 것도 사실 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자, 세상의 아이들이 다 다른데 똑같은 로드맵으로 하면 안 되겠죠. 똑같은 로드맵으로 했을 때 얘네들은 문제가 없어요. 딸형 아이들은. 문제는 저 아들형 아이들. 기가 죽고 동기도 죽고 영포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로드맵을 이제 따로 나눠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조건이에요. 뭐냐면 이제 정말 이것도 중요해요. 이제 나 자신을 아는 것. 엄마들이 또는 뭐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아이들에게 지적하고 이런 얘기를 막 계속 그러는데 솔직히 세상에서 제일 모르는 게 자기 아닌가요? 저도 나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왜 이러고 있는지 자기 자신 알겠는데 엄마표 영어는 엄마가 사실은 엄마와 아이가 같이 가는 3년의 긴 여정이기 때문에 엄마 머릿속에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영어를 잘해서 아이들을 막 끌어당기는 그런 학습법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막 걸음할 때 우리 앞에서 이 아이가 이 정도 거리, 이 아이가 이 정도 거리 확 잡아 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두 걸음 앞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에서 엄마가 아이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마는 아이가 아니니까 엄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아이가 한글은 잘 못 깨친 아이지만 이렇게 하면 모국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도 듣고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최소한 한국 중학교 리듬랩을 2점대는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가지시고 이제 3년의 긴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3년에 하루에 3시간씩 3년을 어떻게 했냐고 저한테 그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상담하다 보면. 사실 저는 그게 힘든 일이었나? 이제 생각해보면 그냥 딸아이가 잘하니까 하다 보면 어느 날 막 진짜 간판을 보고 글을 읽고 그래서 그 아이가 보여주는 길을 기쁘게 사실 쫓아온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저도 막 확신이 있고 정말 매일매일 루틴을 가지고 진짜 아침 9시에 뭘 하고 뭐 10시에 뭘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책에 솔루션을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루틴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하려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읽기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듣기를 시키고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좀 루틴이 없는 엄마라고 하더라도 쭉 솔루션대로 해보시면 하루 루틴을 적어보거나 뭐 일주일에 루틴을 적어봐서 아, 이 일은 정말 급하지 않은 건데 내가 미친 듯이 했구나, 이것 때문에 이걸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를 체크할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쭉 체크를 해보세요. 그거보다 사실 더 이제 마음속에 맺혀 있는 건 바로 영알못이죠. 이제 내가 영알못이다. 우리가 영어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어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못 읽어서가 아니에요. 문법을 못해서가 아니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그렇게 배웠는데 영어가 왠지 내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해외여행 가도 뭔가 이렇게 기가 죽죠. 그렇지 않게 하려고 사실 우리 아이한테 이걸 시키는 건데 어머님들이 아, 내가 영어를 잘 못 가르쳐서 아이에게 이걸 못 시키겠다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엄마표 영어는 티칭이 아니거든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선생님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엄마표 영어의 핵심은 엄마가 선생님이 아니고 엄마는 코치라는 거죠. 이끌어주면 돼요. 아이가 갖고 있는 언어적인 능력, 아들형 아이의 아이들을 딸형으로 만드는 건 불가하죠. 그건 불가해요. 아들형 아이들은 아들형으로 크는 거고 딸형 아이들은 딸형 아이들로 크는 거죠. 아들형 아이들이 듣고 말할 수 있는 영어를 갖게 되면 지금은 한글을 못 깨치고 학교를 들어가지만 이 아이들의 미래가 느리지 않아요.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평범한 아이들일수록 영어를 듣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성적은 공부도 사실 어느 정도 재능이기 때문에 억지로 없는 재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언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듣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우리 아이가 좀 느리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미래까지 느리진 않아요. 그 아이에게 듣고 말할 수 있는 영어를 줄 때 그 아이가 그 미래를 창창하게 열어갈 수 있죠. 저는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그걸 절감을 했고요.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그런 모습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는 내가 이제 얘를 가르쳐야 되나? 오늘부터 문법 인강을 들어야 되나?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영어 소리를 노출하는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처음에는 책에도 썼지만 영화를 보는 게 전부기 때문에 영화를 고르고 아이에게 맞는 영화를 고르고 영화를 틀어주고 그래서 얘가 영화를 보다가 듣기를 할 시간에 책들을 조금씩 골라주고 이런 것이 전부예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나는 영어 말하기 잘 못하는데 난 영어 겨우 읽는데 이래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 전에 결혼한 연하니 그 인생에 굉장히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 주위에는 항상 부모가 있어요. 엄마가 있었겠죠. 근데 그 엄마들이 이 연하의 사실은 그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그냥 정서적인 지지자였고 힘들고 지쳤을 때 위로해주는 코치였을 거예요. 정서적인 코치였겠죠.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좀 힘든 부분을 지지하면서 한참 사춘기면 그냥 그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같이 좀 지지하고 위로하고 이러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영어에 대해서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제가 우리 딸 같은 아이만 영어를 했으면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학원을 보내놨어도 그 아이가 영어를 잘했을 거라 할 말이 없었겠지만 우리 둘째 그리고 영어 학원을 하면서 만난 세상에 우리 둘째 같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현실에서는 그 똑같은 로드맵으로 그 아이들을 키워요.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해요. 그 아이들은 최대의 피해자예요. 그 아이들이 파닉스하고 읽기를 할 때 그 습득의 그 중요한 시간에 8세 한참 영어 노출을 해서 귀를 열어야 될 시간에 되지도 않는 파닉스를 계속 할 때 파닉스를 해도 딸용 아이들은 상관이 없어요. 걔는 그냥 잘 읽어요. 그런데 8세에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애들이 영어 파닉스가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요. 더 어려운데 뭐 읽을 수는 있겠지만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세 바퀴 돌린다 이런 말들이 사교육 시장에 되게 공공연한 말들이에요. 파닉스를 두 바퀴 돌리면 1년이에요. 그럼 1년 동안 이 아이가 그 소리에 노출이 못 돼 있잖아요. 그럼 자신감도 엄청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 둘째가 그렇게 됐다 했었을 때 오늘 미래가 어땠을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그래서 정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책을 썼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주로 썼고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오전에 카페에서 이제 이렇게 썼고 그리고 퇴근해서 완전히 이제 퇴근하면 몸이 지쳐서 이제 슬라임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도 이 한마디는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기어코 일어나서 이제 노트북을 열고 한 줄 한 줄 썼습니다.
제가 이제 21년 전에 만났던 그 책이 저 아이의 영어를 바꾸고 제 인생도 바꿨던 것처럼 오늘 저의 책이 여기 오신 분 중에 단 한 분의 아이의 영어를 바꾼다고 한다면 제 책의 소명은 다 한 것이에요. 예, 그것으로 정말 저는 만족합니다.